자, 이클립스를 실행하면 이제 이런 모습이에요. 이클립스의 버전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가장 최신 버전을 설치하면 이제 이런 모습이 되고요. 이제 여기서 항상 뭐 어떤 아이디든 간에 대부분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파일에 보면 new, 여기 보면 자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하면 이제 요 창이 실행이 돼요. 뒤에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게 실행이 되면은 두 번째 정도 보면 JRE라고 하는 게 보여지고요. 여기에 Java SE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클립스에서 자바를 그렇게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 버전을 이 이클립스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버전이 자바 2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만들 때 맨 위에다가 여기다가 프로젝트 이름을 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건 건드릴 필요가 없는데 여기 보면은 create module info.java라는 파일을 클릭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듈이라는 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모듈은 만들지 않고 프로그램 할 거니까 그거는 이렇게 체크를 지워주시면 모듈 파일이라는 건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finish를 누르면 이쪽에 패키지 익스플로러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 챕터 1 greeting이라고 내가 만든 프로젝트 이름이 보이게 됩니다. 그럼 요거 눌러서 열어보면은 또 이 프로젝트가 인식하고 있는 자바 JRE 라이브러리가 여기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자바 20이 제대로 인식됐는지 보시면 돼요. 꼭 뭐 자바 20이 아니어도 뭐 최근 거면 19나 뭐 그 정도 돼도 문제는 없습니다. 웬만한 거 돌릴 때에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소스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이제 여기에 이제 뭘 만들어야 되는데 얘를 프로젝트를 클릭한 상태에서 팝업 메뉴 뜨면 여기에 new라는 또 메뉴가 있고요. 우리가 보통 만드는 게 이제 자바에서는 클래스를 만듭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램이니까 클래스를 만들게 되는데 그 교과목 소개 때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주로 TDD, 뭐 Test Driven Development라고 해서 테스트 프로그램을 먼저 만드는 형태가 되는 건데 이 경우에도 우리가 아주 간단한 greeting이라는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근데 그 애를 만들기 전에 걔를 테스트할 프로그램부터 먼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고 싶으면 이제 클래스를 만드는 인터페이스가 나오는데 위에는 건들 필요가 별로 없고 네임에다가 내가 이제 그 클래스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되겠고 모디파이어가 퍼블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선택한 상태로 하면은 퍼블릭 클래스가 만들어지게 되겠고 한 파일에 여러 개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지만 퍼블릭 클래스는 몇 개 정의할 수 있다? 하나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의 이름은 뭐랑 같아야 돼요? 퍼블릭한 애와 이름이 같아야 돼요. 물론 퍼블릭 클래스가 아니라 뭐 열거형이나 인터페이스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만들 거는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얘는 테스트 프로그램이니까 뭔가 실행을 해야 되는 거고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메인 함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고 되는 게 있어요. 요거를 클릭해 줘서 클릭한 다음에 finish를 누르면은 요런 creating test.java라는 파일이 소스에 만들어지게 되겠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클래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코딩을 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메인을 인클루드 하는 건 아닌데 내가 실행하려는 어떤 클래스는 실행하고 싶은 것들은 메인이 있어야 실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옆에 있는 거를 카피해도 되는데 간단하게 쳐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만들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는 부분이에요. new라고 하는 건 앞에 greeting 요 부분은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이고 변수는 선언과 동시에 뭘 할 수 있어요? 초기화를 할 수가 있겠죠. int n은 10이다.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greeting. 그래서 앞에 있는 이제 대문자가 클래스 이름이 될 거고 소문자로 되어 있는 게 변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걔를 new에서 만들겠다. 객체를 생성할 때 자바에서는 new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객체를 생성하고 나서는 그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들을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아직 만들지 않기 때문에 다 오류가 나오고 있지만 그냥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 클래스를 어떻게 사용하고 싶고 뭘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생각하고 그 클래스를 테스트할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메인 함수 작성해서 내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를 만들기 전에. 내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greeting이라는 클래스이지만 그 클래스를 정의하기 전에 그걸 테스트할 프로그램을 먼저 만들어 보는 거예요. 테스트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면은 내가 만들려는 클래스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는 테스트 프로그램 못 만들어요. 그래서 테스트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건 내가 만들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테스트 프로그램부터 먼저 만들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클립스를 쓰면 여기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으면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이제 저장을 하고 이제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greeting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근데 greeting이라는 클래스는 이 자체적으로 실행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메인을 포함하지 않고 만들게요. 그래서 greeting이라고만 쳐주고 아까와 달리 메인을 선택하지 않고 누르겠습니다. 물론 greeting에도 메인 만들어도 돼요. 여기다가 메인 만들어서 테스트 해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은 일반적인 어떤 객체 지향에서 클래스,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할 어떤 클래스에는 메인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메인은 따로 만들어서 테스트용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실제 응용을 만들 때 메인을 만들겠죠. 그럼 이제 얘는 정상적인 클래스를 정의하려고 하는 거고 이 greeting이라는 클래스는 뭘 할 거냐면은 인사말을 화면에 출력할 수 있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누구한테 인사를 할 건지 그 대상이 있어야 되겠고 그 사용할 때 인사말, 그 인사말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대상이나 인사말이나 문자열로 그 데이터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자바에서는 문자열을 내장되어 있는 타입이지만 우리가 처리할 때는 string이라는 클래스를 써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멤버 변수부터 이렇게 멤버 변수들을 저는 보통 먼저 선언을 합니다.
클래스를 정의할 때 그 클래스의 멤버 변수들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메소드들을 정의해요. 그래야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읽으면 코드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위에 멤버 변수들 이런 게 있구나. 그럼 밑에 가면은 그 멤버 변수가 보이면 내가 봤던 거니까 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쓰게 되겠고, 여기 앞에 보면은 소문자로 m이라고 쓰고 이제 그 변수를 의 의미를 나타내는 이름을 갖고 변수 이름을 지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에 m을 붙여가지고 얘는 멤버 변수다 라는 거를 이렇게 다른 일반 변수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명명법을 쓰기도 합니다. mname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변수는 원래 타입과 이름이 필요한데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죠. private이라고. C++ 쓰신 분들은 C++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private 땡땡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 쑥 쓰면은 얘네들이 다 private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자바에서는 각각 요소, 멤버들마다 그게 멤버 변수인지 메소드인지 상관없이 각 개별적인 애들을 다 그 멤버에 맞는 수식어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private 계속 반복적으로 필요하면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저렇게 붙여주고 있습니다. 저것도 강건성하고 관련되어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실수를 줄여주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얘는 프라이빗이 아니었는데 우연히 프라이빗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개별적으로 붙이게 되면은 그만큼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별적으로 하지 않았나? 뭐 제 추측입니다. 그렇게 어디 돼 있다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자로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그 멤버 변수의 객체가 유지한 상태를 설정해 주는 부분, 요 메소드들이고, 이 메소드들을 우리가 세터라고 해요. 세터, 게터. 세터라고 하는 메소드들은 객체가 유지하는 상태를 바꿔주는, 설정해주는 그런 메소드가 됩니다. 그래서 받아서 그냥 대입해 주는 걸로 간단히 끝나고 있습니다. 근데 객체 지향에서는 이 세터들이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대입해 주면 원래 안 돼요. 인자들을 잘 검사를 해서 엉뚱한 것들이 대입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터입니다. 이 예제에서는 어떤 검사도 하지 않고 무조건 대입해주고 있죠. 일반적으로 객체지향에서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지 않습니다. 근데 첫 번째 프로그램이고 실제 문자의 경우에는 특별히 뭔가 검사할 것도 없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greeting이라는 거하고 mgreeting 이제 변수가 이름을 통해서 어떤 게 매개 변수이고 어떤 게 멤버 변수인지가 뚜렷이 구분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명명하게 되면은 인자 매개 변수 이름을 뭘로 할지 막 고민하고 이런 멤버 변수와 다른 걸로 하려고 막 고민하고 이런 건 없어지는 거고요. 물론 같은 이름을 써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거는 좀 3장 좀 더 지나가서 설명드릴 텐데 우선은 이제 이런 식으로 초반에는 이렇게 멤버 변수를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서 다른 표기법을 써서 명명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say hello라는 메소드를 만들겠습니다. set name이나 set greeting은 반환 타입이 void예요. 반환 타입이 void면 지금까지 계속 봐왔듯이 알고 계시죠? 반환 타입이 없는 그런 함수가 되겠고, setter들은 원래 이렇게 void로 주로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리팅 객체가 자기가 유지하고 있는 멤버 변수를 이용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say hello는 유지되고 있는 mgreeting과 mname을 이용해서 인사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더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문자열들을 더하면은 그냥 결합해 줍니다. 근데 이 결합하는 게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성능을 생각하면은 코딩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다른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고, 요거를 저장을 누르면은 아까는 에러가 났었는데 이제 에러가 다 사라졌어요. 지금 에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요 실행 버튼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얘를 누르면 왜 얘가 되네. 지난번 거다. 죄송합니다. 요거 선택하고 누르면 밑에 안녕 길동이라고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전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거 쓰면은 그 코멘트 창이 뜨나요? 네. 근데 이제 이클립스에서는 콘솔이 별도 코멘트 창이 뜨는 게 아니라 요 밑에다가 그거를 콘솔에 출력된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별도 또 다른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고 여기에 내가 출력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 길동. 즉, 이 객체에 내가 어떤 인사말을 설정했냐에 따라서 실행할 때마다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이클립스 사용법 그리고 간단한 문법적인 소개고요. 좀 더 자세히 하나씩 소개해 드릴 텐데 이클립스를 우리가 실행한 김에 자 하나 설명드리면 이렇게 만들면 에러가 나요. 왜 에러가 나죠? 에러가 났을 때는 에러 메시지를 보면 Public type A must be defined in its own file. Public class는 자기 자체의 파일에 저장이 돼야 된다, 정의돼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일의 이름은 greeting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정의할 수 있는 public 클래스의 이름은 greeting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파일에 public 클래스가 여러 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되면 에러가 나고요. 잠깐만 주석 처리하고 이클립스에서 이제 워크스페이스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작업을 하는데 워크스페이스는 그냥 내 컴퓨터에 있는 어떤 폴더예요. 그 폴더에 내가 만드는 자바 프로젝트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관리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사용하는 워크스페이스가 워크스페이스 자바 2023인데 두 개의 폴더가 만들어져 있어요. 두 개의 프로젝트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지금 만든 챕터 01 그 프로젝트 안에 가면은 빈 디렉토리가 있고 소스 디렉토리가 있어요. 빈 디렉토리는 아까 이클립스에서는 안 보이죠. 그렇죠? 소스 디렉토리는 보여요. 소스 디렉토리에는 두 개의 자바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 디렉토리에 가면 뭐가 있어요? 두 개의 똑같은 이름의 .class 파일이 있습니다. 그럼 이 .class 파일은 뭐야? .java를 자바 컴파일러가 번역해 놓은 거죠. 바이트 코드로. JVM이 이해하는 바이트 코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를 다시 이렇게 만들면 에러가 안 나요. 왜? 클래스는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퍼블릭 클래스는 하나만이지만 내가 어떤 파일을 작업을 하면서 클래스를 그 파일에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퍼블릭만 하나만. 그러면 소스 파일은 여전히 몇 개예요? 2개죠. 근데 그 디렉토리로 가보면 클래스 파일은 몇 개 있어요? 3개가 생기죠. 그래서 각각 정의하는 나는 소스 파일을 내가 필요한 만큼 만들지만 클래스 파일은 바이트 코드인 클래스 파일들은 각 클래스마다 하나씩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 파일 수하고 내가 만든 자바 소스 파일 수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개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클립스 사용법은 좀 진행되면서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바의 기본적인 문법을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 처음에 보면은 화면에 헬로 월드를 찍는 그런 걸 많이 해요. 비슷한 건데 약간 객체 지향으로 바꾼 것 뿐입니다. 결국은 화면에 어떤 하나의 데이터를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클래스를 만들었고 얘가 유지하고 있는 어떤 데이터에 따라서 출력되는 내용이 달라지게 되겠고 내가 greeting이라는 객체를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만들 수 있고 여러 개를 또 테스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자바의 문법을 설명드릴게요. 자바 코딩. 뭐 자바의 코딩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했던 C++나 C나 차이는 없어요. 물론 파이썬하고 조금 다르죠. 파이썬은 들여쓰기를 통해서 어떤 블럭을 만들잖아요. 근데 자바는 그렇지 않고 C++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자바는 대소문자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대소문자가 다르면 다른 걸로 다른 식별자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별자라고 하는 건 프로그램 식별자라고 하는 건 우리가 명명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명명하는 것들에는 변수가 있고 클래스가 있고 함수 이름이 있고 뭐 등등 있죠. 그럼 그런 것들의 이름이 다 모두 이제 식별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하는 거고 자바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제약은 없지만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작성하면은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코드는 읽기 쉽게 누가 보든지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이쁘게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들여쓰기 잘하고. 그래서 적절한 형식을 갖춰서 해야 되는 거고 중괄호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블럭을 나타내며 얘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뭐 public void 이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클립스 같은 경우에 내가 앞 가로를 열면 내가 뒷가로 지금 안 친 거예요. 자동적으로 뒷가로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앞 중괄호 치고 엔터를 치면 끝 중괄호가 자동적으로 들어가고 들여쓰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쁘게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은 내가 쓰는 아이디가 제공해 주는 방법을 충실히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면 되고 지금 이게 보이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다시 하면은 이렇게 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디가 제공하는 그 편집 도움 기능을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내가 비슷한 걸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복사를 하면 얘는 잘 안 깨지네. 근데 막 복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깨졌다. 들여쓰기가.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하고 맥에서는 커맨드 I, 그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I를 누르면 들여쓰기를 조정해줘요. 그래서 보통은 뭔가 이렇게 여기서 저기서 막 복사해 갖고 오다 보면 들여쓰기가 다시 어긋나고 막 이러는데 그 영역을 들여쓰기가 깨진 부분을 잡아서 커맨드 I, 컨트롤 I 누르면은 들여쓰기를 이쁘게 다시 바꿔주죠. 뭐 이것도 알겠지만 막 선택한 다음에 Shift 탭 누르든 아니면 탭을 누르면 한 칸씩 이렇게 이동해서 이쁘게 포장을 해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적극 활용해가지고 프로그램하면 깔끔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쌍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작과 끝을 만들어 놓고 안을 채우는 거고, 아까처럼 이제 이게 습관이 돼서 그러는데 저는 이제 시작을 이 위에다 놓고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PPT를 만들다 보니까 PPT의 공간이 작아서 한 줄이라도 줄이려고 하는 거고, 실제로는 이렇게 작업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야 시작과 끝이 잘 한눈에 보인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하도 그 교재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하는 게 가독성에는 더 좋다고 합니다. 시작과 끝이 싹싹 보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석이 있죠. 주석은 컴파일러가 번역할 때 무시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문서화에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코드에 대한 보충 설명을 거기다가 이제 작업하게 되는데, 이 자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석은 C++에서 이렇게 자바가 문법 가져왔다고 했으니까 똑같은 거를 써요. 두 종류를 쓰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자바덕 주석에 대해서는 3장 가서 또 설명드리는데 일반적으로는 요 두 개를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주석을 또 너무 남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숙제를 제출하면 줄줄마다 주석을 막 달아서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별로 안 좋아요. 그렇게 예전 수업에서 요구를 하셨는지 몰라도 그거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주석은 꼭 필요한 내용만 주석으로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목표로 하냐면 주석이 없어도 가독성이 전달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작성을 했는데도 코드만 가지고는 잘 전달이 안 돼. 그럼 그때 이제 주석을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을 달기 전에 주석 없이도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지 고민해가지고 코드를 바꾸는 거를 더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겠으면 주석을 달아놓는 거고요. 이 주석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거는 주석을 달아놨는데 내가 코딩하다 보니까 코드를 바꿨어요. 코드를 수정했어요. 근데 주석은 옛날 거를 설명하는 주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코드를 읽을 때 오히려 주석이 방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주석은 이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방해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수정하면 모두 같이 수정이 돼야 돼요. 관련 주석도 수정이 돼야 돼요. 필요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석과 관련해서 프로그래밍 팁은 Don't comment bad code, rewrite it.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석을 날려서 가독성을 높이려고 하지 말고 먼저 가독성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도 부족하면 이제 주석을 달아서 설명을 해놓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처럼 if문이 있어요. 근데 if문을 보통 조건식을 거기다 쓰면 이 조건이 뭘 검사하는지 작성한 사람은 그 순간에 알아요. 근데 한 달 지나면 저 조건이 뭘 검사하는 거지? 왜 저걸 검사하는 거지? 이게 뭐 까먹고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석을 달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다가 주석을 달아놓은 거죠.
요 if문은 뭘 검사하는 거다. 그럼 이제 이해가 좀 더 되죠. 얘가 이걸 검사하는 거구나. 그런데 저렇게 하지 않고 얘를 그 조건 자체를 뭘로 바꿔요? 함수로 바꾸고 함수의 이름을 그 가독성 있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저 주석은 의미가 없죠. 저 영어로 통해서 다 전달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렇게 하려 그러면 영어를 좀 잘해야 되는데 뭐 그거는 필수니까. 프로그램 공부하면서 영어 공부도 병행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들 지을 때 그냥 막 짓지 말고 적절한 이름들을 영어 사전 같은 거나 이런 거에 찾아가지고 올바른 이름으로 그 명명하게 되면 그 단어가 나한테 이제 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함수로, 조건을 함수로 바꿔놓으면 뭐가 좋아져요? 모듈화가 되는 거죠. 추상화가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똑같은 조건을 여러 곳에 쓴다. 그러면 뭐야? 코드 중복이 안 되는 거죠. 항상 그 위치마다 나는 뭘 부르고 있어요? 똑같은 함수를 부르고 있겠죠. 그러면 나중에 조건을 좀 바꿔줘야 돼. 그러면 함수만 바꾸면 모든 그 함수 호출하는 곳에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것도 모듈화를 하면 똑같은 거를 여러 번 한다. 그럼 조건 자체도 함수로 만들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한 줄짜리 함수를 만들고 그래. 근데 그 생각보다 그것의 효과는 매우 큽니다. 가독성에 좋고 추상화가 돼서 나중에 수정할 때도 편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석과 관련해서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Don't comment bad code, rewrite. 주석 달기 전에 내가 이름을 바꿔서 충분히 아니면 코드를 바꿔서 더 가독성 있게 만들 수 없는지부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으면 주석을 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주석 단다는 거는 코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수 있어요. 이 주석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달이 안 된다는. 그건 뭔가 잘못 짰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석이 없는 코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우리가 삼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자바는 함수만 따로 존재하지 못하니까 먼저 함수 하나 정의하려도 뭘부터 만들어야 돼요? 클래스를 정의해야 돼요. 클래스를. 그래서 아까 두 개의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greeting은 객체지향에서 말하는 무슨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가 맞고요. greeting test라고 하는 클래스는 뭐 클래스라고 보기 어렵죠. 메인만 하나 갖고 있는. 그래도 그렇게 메인만 하나 만들려고 해도 자바에서 뭐부터 만들어야 돼요? 클래스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정의하려면은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정의하게 되겠고, 이제 클래스 이름을 주고 중괄호 안에다가 클래스와 관련된 내용을 정의하게 됩니다. C++와 달리 헤더 파일이 있고 또 소스 파일이 있고 그런 구조가 아니라 그냥 클래스 안에다가 모든 내용을 다 집어넣게 됩니다. 멤버 변수, 메소드도 선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까지 거기다 다 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정의하게 되겠고, 클래스를 정의할 때는 그 앞에다가 몇 가지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데 접근 제어와 관련해서는 퍼블릭 수식어만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퍼블릭 또는 안 붙은 게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냐? 퍼블릭과 안 붙은 거는 그 임포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임포트와 관련되어 있고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기억해야 될 거는 한 파일의 퍼블릭 클래스 또는 퍼블릭 인터페이스, 퍼블릭 열거형은 몇 개만 정의할 수 있다? 하나만 정의할 수 있고 그 이름은 뭐랑 같아야 돼요? 파일 이름과 정확히 같아야 돼요. 대소문자까지도 같아져야 돼요. 왜냐? 자바는 대소문자를 구분하니까. 그래서 대소문자까지 정확하게 클래스 이름하고 파일 이름이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C++하고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C++는 요 끝에다가 세미콜론을 끝내요. 클래스 정의도. 근데 자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바는 문장의 끝에만 세미콜론을 넣고 다른 것들의 정의에는 끝에 세미콜론을 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물론 이제 그거는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클립스 같은 거를 써서 클래스를 만들게 되다 보면은 파일 이름과 클래스 이름을 일치시키는 거는 별로 신경 안 쓰게 되는 거죠. 아까처럼 내가 파일 클래스를 만들 때 greeting이라고 그 클래스를 만들겠다 하면은 그것과 똑같은 의미의 자바 파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만들어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문법을 알고만 있으면 되고 그 문법을 굳이 뭐 신경 쓸 이유는 없는 거죠. 다른 아마 아이디도 다 비슷하게 해줄 것 같습니다. 이 접근 제어는 자바에는 크게 4종류의 접근 제어가 있습니다. Public, Private, Protected, 그리고 안 붙어 있는 거. 4종류가 있어요. 요거는 C++에서는 3개만 있는데 기본이라는 게 없죠. 디폴트라는 게 없는데 자바에는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고 그 독립적인 클래스를 정의할 때 클래스 앞에 붙일 수 있는 건 public 아니면 안 붙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클래스를 정의하기 위해서 내부의 멤버들, 멤버 변수나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4가지 중에 하나로 쓸 수가 있습니다. public 붙일 수 있고 private 붙일 수 있고 protected 붙일 수 있고 안 붙일 수가 있어요. 요 안 붙이는 거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언제 안 붙이냐? 실수로 안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자바는 어떻게 되냐면 개별적인 모든 멤버에 다 하나씩 붙여줘야 돼요. 근데 이걸 우리가 막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실수로 빼먹고 안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퍼블릭으로 붙여야지 맞는 건데 안 붙이는 거예요. 근데 자바는 안 붙이면 퍼블릭하고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밖에 붙이는 거는 2종류, 안에는 4종류입니다. 그런데 디폴트의 개념에 대해서는 좀 뒤에 가서 보고 지금은 딱 2가지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public, private. public, private. 그래서 public이면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거고 private이면 아무도 못 쓰는 거예요. 누구만 쓸 수 있어요? 그 클래스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직접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안 쓴다는 거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private 함수가 있고 멤버 변수도 있으면 요 객체 그 객체 변수를 가지고는 my는 접근할 수 있지만 mx는 접근 못해요. private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 이 클래스 밖에서 이 클래스의 객체의 메소드나 메소드를 접근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는 점 연산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점을 이용해서 메소드도 호출할 수 있고 멤버 변수도 이렇게 접근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들만 접근해서 외부에서 쓸 수 있냐면은 퍼블릭한 애들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걸 퍼블릭, 어떤 것을 프라이빗으로 하냐? 이거는 접근 그 강건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강건성과. 그래서 쉽게 이해하려면 모든 멤버를 다 기본은 프라이빗으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나서 외부에서 호출해야 되는 함수는 뭘로 바꿔줘? 퍼블릭으로 바꿔줍니다. 멤버 변수들 중에 상수가 있어요. 상수를 정의할 수 있어요. 상수는 설정하고 나서는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그러면 상수인 애들은 퍼블릭으로 만들어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기본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멤버는 기본적으로 프라이빗이다. 그리고 퍼블릭해도 문제가 없는 거. 퍼블릭해야지만 밖에서 쓸 수 있는 거. 밖에서 써야 하는 것들은 퍼블릭으로 바꿔주면 돼요. 어떨 때에는 보통 멤버 변수는 프라이빗, 메소드는 퍼블릭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정확한 건 아니고 멤버들은 기본적으로 프라이빗으로 가고
그 중에 꼭 필요한 애들만 메소드든지 멤버 변수든지 퍼블릭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는 객체가 어떤 상태를 갖고 있고 어떤 행위를 하는지 정의하는 틀이에요. 그럼 뭘 정의해야 되냐면 상태는 멤버 변수로 나타낼 것이고 행위는 함수를 정의해서 나타낼 거예요. 물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함수인데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뭐 지난 시간에 얘기한 뭐 나이, 생년월일 유지하고 나이를 준다든지 사각형의 면적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면적을 주는 함수들은 행위라기보다는 상태인데 함수로 정의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멤버 변수를 우리가 정의하게 되는데 변수의 선언은 변수는 뭐예요? 데이터 값을 유지하는 곳이 변수예요. 그래서 이 유지된 값을 여러 차례 접근하기 위해서 그 접근할 때 사용하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변수를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저는 변수를 만들면은 이런 식으로 컵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컵. 근데 이 컵의 크기는 여기에다가 뭘 담을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정수를 담을 컵하고 더블을 담을 컵은 달라질 거고 또 뭐 다 다를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름표를 붙여가지고 내가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접근하고 싶으면 이 이름을 갖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이제 변수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입과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변수를 만들어야 돼요. 이름을 붙여야 되겠고 이 타입은 이 컵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니까 요거를 알아야 컴파일러가 필요할 때 변수를 메모리에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요 타입과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변수를 만들게 되겠고 이 변수는 크게 값 타입과 참조 타입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값 타입은 여기에 뭘 유지하면 값 자체를 유지하는 거예요. 10이면 10, int n equal 10 이렇게 되면 요게 요 이름이 n이 되겠고 요 안에 저장된 값이 10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처럼 string name이 되면 얘는 객체예요. 문자열도 객체예요. 아까 greeting도 얘도 객체이고 이런 변수들은 다 참조 타입입니다. 객체 자체가 이 컵에 유지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만 유지되어 있냐면은 그 객체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 정보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 참조 타입은 뭐랑 C나 C++에서 뭐랑 비슷한 애냐면 포인터 타입하고 비슷한 애예요. 단지 C and C++처럼 무슨 포인터 연산을 하지는 않고 그냥 간접적으로 주소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는 8개의 원시 타입은 항상 값 타입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다 참조 타입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뭐 심플해요. 여러분들이 요번에 뭐 값 타입을 처리할까, 참조 타입을 할까, 포인터 타입을 할까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내가 만들고 쓰는 타입이면 원시 타입이다. 그럼 값 타입 써야 되는 거고 자바에서는 객체다. 그 밖에 타입이다. 그럼 다 참조 타입 갖고 프로그램 해야 됩니다. 초이스가 없어요. 초이스가 없는 게 좋은 거예요. 굳이 고민 안 해도 되니까 프로그래머가 더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변수는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멤버 변수는 다른 변수들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저 앞에다 M자, 소문자 M자를 붙이고 있고요. 한 3자까지는 저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붙이냐? 멤버 변수와 다른 변수를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 그리고 저게 좋으시면은 3장 이후에도 저는 저렇게 안 하더라도 여러분 계속 하시면 좋아요. 보통 뭐 밑줄 문자 앞에다가 이런 식으로 코드 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아니면 또
이렇게 뒤에다가 붙여가지고 멤버 변수를 정의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돼요. 제가 어떤 방법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의 스타일을 정해가지고 항상 통일성 있게 정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어떤 멤버 변수는 밑줄하고 어떤 건 안 해. 그러면 안 돼. 그건 잘못된 습관이 되는 거고요. 하나를 정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정해가지고 늘 똑같은 형태대로 코딩하는 거. 그게 좋은 거고요. 나중에 팀이 이루어져서 코딩한다. 그러면 팀 규칙을 만들어서 코딩을 해야 얘가 짠 코드, 내가 짠 코드 막 섞을 때 전혀 어색하지 않죠. 한 사람은 막 저렇게 코딩하고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코딩하면은 그 두 개를 나중에 합쳤을 때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졸작하든 뭐 팀 프로젝트 같은 걸 하면은 그 코드를 여러 사람이 나눠서 짠다. 그러면 팀 규칙을 정해놓고 이렇게 코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리팅에 있는 요 mNaming과 mGreeting은 타입이 string이에요. string. 근데 string은 자바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입니다. 자바 표준 라이브러리. 근데 자바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는 어떤 걸 쓰기 위해서는 원래 뭘 해줘야 돼? C나 C++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샵 include 해가지고 어떤 애를 내가 쓰겠다라는 걸 먼저 알려줘야 돼요. 그걸 알려주지 않으면 컴파일러는 저 스트링을 만나면은 모르는 거죠. 제가 뭐야. 그래서 C, C++에서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어떤 새로운 타입, 언어 자체에 내장되어 있지 않은 그런 이름이면은 샵 include를 해줘야 돼요. 근데 자바는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지만 저 스트링은 안 하고 있어.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보면 제 말고도 여기 보면 시스템이라는 걸 쓰고 있죠. 저 시스템도 자바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예요. 근데 이 두 개 프로그램에는 include와 관련된 요소가 없습니다. 자바에서는 include 할 때 import문을 쓰는데 저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자바는 어떤 클래스들은 사용자들이 항상 쓴다. 그래서 그 클래스들은 뭘 하지 않고도 쓸 수 있게 해주냐면은 import 하지 않고도 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자바 컴파일러가 딱 컴파일하다가 스트링을 만났어요. 자기 사전에 없는 단어죠. 그렇죠? 자기 사전에 없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언어에 있는 어떤 키워드가 아니니까 컴파일러가 알고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 가냐면은 지정된 곳에 가서 그 클래스가 있는지 살펴봐요. 그 클래스가 있으면 그걸 갖고 컴파일합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항상 쓰는 그 애들은 샵 인클루드 안 해준대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은 우리가 C 할 때 항상 쓰는 그 include가 뭐야? stdio 뭐 이런 거죠. C++는 iostream 뭐 이런 건데 자바는 그런 애들은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그냥 찾아가요. 근데 그런 애들이 아니라 그 밖의 애들을 쓸 때에는 또 C++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임포트를 하지 않으면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못하게 되죠. 모르니까. 뭔지 모르니까. 알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해 두시고 잠깐 쉬었다가